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밤, 문이 삐거덕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소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떨림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아니, 지은 씨,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날 겨울 휴가는 평범할 줄 알았다. 서울의 아파트는 눈으로 뒤덮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지은 35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남편과 재혼한 지 5년, 그의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소아를 키우며 보낸 시간은 조용한 평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소아는 18살이 된 지금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나를 쩜마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부름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향기가 추운 밤을 견디게 해주던 유일한 위안이었다. 남편은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소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들어 늦게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공부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던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억지로 짜낸 것처럼 보였다.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재혼식 날 소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13살이었다. 지은 이모,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때부터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아가 성장할수록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나는 그것을 부정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녀의 엄마야? 그 밤, 소아가 내 방으로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가 카페트 위에서 작게 울렸다. 지은 씨,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몸을 관통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소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소아야. 왜 그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항상 지은 씨를 봐요.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겨울에 더 그렇죠. 눈이 내릴 때마다 지은 씨가 창가에 서 있는 게 제 마음을 앗아가요. 그녀의 고백이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소아는 내 의붓딸, 가족의 일부.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입술, 붉어진 뺨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려 손을 뻗었다. 소아야, 그건. 내가 피곤해서 그래? 가서 자자. 하지만 소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체향이 은은한 라벤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지은 씨도 느껴요. 맞죠? 우리 사이에 이 이상한 끌림. 그 순간 눈보라가 더 세차게 불었다. 창밖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는 동안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바닥에 닿자 따뜻함이 퍼졌다. 소아야. 이건 안 돼. 우리는 말끝이 흐려졌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소아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고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의 옆모습이 어젯밤의 고백처럼 아름다웠다. 잘 잤어. 내가 물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지은 씨 덕분에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눈이 쌓인 거리를 산책하며 카페에 들러 따뜻한 라떼를 마셨다. 서울의 겨울거리는 로맨틱했다.
명동의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 사이로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다. 소아가 내 팔을 살짝 끼었다. 지은 씨, 손 따뜻해요. 그녀의 손이 내 장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가왔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소아는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네, 잘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소아를 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았다. 소아야, 어제 일 잊자. 우리 가족이잖아. 소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 그게 다예요. 지은 씨는 나를 어떻게 봐요? 그녀가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지은 씨를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서 그 고백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몰라. 하지만 이 감정, 두려워.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감정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재혼했을 때 지은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어요. 당신의 미소, 따뜻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는 내 과거를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여성에게 끌린 적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겼던 일, 우리는 보수적인 나라에서 살아. 이건 위험해. 하지만 그 위험 속에 매력이 있었다. 소아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우리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가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눈보라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후, 휴가는 더 깊어졌다. 소아와 나는 집 안에서만 머물렀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울 것 같았다. 우리는 요리를 함께 했고 영화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다. 소아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은 씨, 나랑 같이 있어요. 영원히.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아야, 영원이란 게 무서워. 내 아빠가 알면 소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해할 거예요. 아니, 이해 못해도. 우리는 우리야. 그녀의 확신이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의 꿈,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예술, 그리고 나와의 미래. 하지만 드라머는 곧 찾아왔다. 소아의 생물학적 어머니, 미경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아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휴가 끝나면 데리러 갈게. 미경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소아는 전화를 듣고 창백해졌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원하면 내가 말할게. 하지만 소아는 떨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지은 씨, 우리 비밀로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사랑은 이제 육체적인 접촉으로 이어졌다. 소아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나는 신음을 참았다. 소아. 천천히.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가슴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잘못된 사랑일까?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 속에서 우리는 반항하였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소아의 친구, 혜린이 집에 놀러 왔다. 소아야, 요즘 왜 안 나와? 남친 생겼어. 혜린의 장난기 어린 말에 소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질투가 솟구쳤다. 소아는 내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놀라게 했다. 혜린이 돌아간 후 소아가 내게 달려왔다.
지은 씨, 질투해요.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러웠다.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래, 질투해. 너는 나만 봐. 키스가 깊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현실이 스쳤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휴가 중반, 눈보라가 가장 세게 불던 날 우리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눈 쌓인 강변은 고요했다. 소아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여기서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의 메시지가 왔다. 곧 귀가할게. 가족 모임 준비해. 그 말에 소아와 나는 서로를 보았다. 긴장감이 방 안을 채웠다. 어떻게 해? 소아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제 숨길 수 없어. 그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남편에게 고백할 방법, 미경 씨에게 설명할 말 하지만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소아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울었다. 지은 씨, 나 무서워요. 이럴까 봐.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나도.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휴가의 절정,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다. 서울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고 우리는 집안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소아가 만든 케이크, 내가 끓인 핫초코. 메리 크리스마스, 지은 씨,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소아가 준 것은 손뜨개 목도리. 지은 씨 목에 걸쳐보고 싶어요. 그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부드럽고 열정적인 밤, 소아의 손길이 내 몸을 탐험할 때 나는 모든 걸 잊었다. 사랑해, 소아야. 내 속삭임에 그녀는 더 세게 안았다. 나도 영원히. 하지만 다음 날 재앙이 닥쳤다.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소아는 내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나는 거실로 나갔다. 여보. 일찍 왔네. 그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소아의 방 쪽을 스쳤다. 저녁 식사 중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소아는 말이 적었고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소아야, 대학 준비는? 남편이 물었다. 소아가 대답하려 할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 씨였다. 소아, 엄마가 지금 문 앞이야. 이야기 좀 하자. 미경 씨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아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소아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어나 물었다. 미경 씨, 앉아요. 이야기 나눠요. 하지만 미경 씨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지은 씨,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지?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지은 씨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그 고백에 모두가 멈췄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소아야, 무슨 소리야? 미경 씨는 소아를 끌어안았다. 이게 무슨? 지은 씨, 당신이 유혹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가족을 무너뜨려. 이혼하자. 그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소아가 소리쳤다. 아빠, 제발.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그날 밤, 집은 지옥이었다. 미경 씨는 소아를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홀로 창가에 서서 눈을 보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소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지은 씨, 미경 집에 있어요. 사랑해요. 포기하지 마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싸울게요.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험악했다. 당신이 내 딸을 망쳤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에서 바람이 내 뺨을 때렸다. 이 사랑이 같이 있을까? 하지만 소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따뜻함. 그래, 같이 있어? 갈등은 깊어졌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미경 씨는 소아를 감시했다. 소아는 몰래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요. 그녀의 제안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이 무거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금기였다. 직장, 가족,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LGBT 센터.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 민지 씨가 말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녀의 말에 위로가 되었다. 나는 소아에게 말했다. 기다리자. 제대로 끝내자. 소아의 생일이 다가왔다. 19살, 나는 몰래 선물을 준비했다. 은반지, 우리 둘만의 약속. 하지만 미경 씨가 알았다. 소아, 그 여자랑 끊어. 그녀의 고함 소리가 전화로 들렸다. 소아는 울며 말했다. 엄마, 이해해줘. 이건 내 삶이야. 드라머는 절정에 달했다. 남편이 나를 쫓아냈다. 집 나가 오 그의 차가운 말에 나는 짐을 쌌다. 호텔로 가는 길, 소아가 택시를 타고 따라왔다. 지은 씨,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우리는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이제 어떻게 해? 소아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함께 할 거야. 새로 시작하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의 키스는 절박했다. 사랑은 이제 생존의 무기였다. 며칠 후 남편과 미경 씨가 만남을 제안했다. 카페에서. 아이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다. 소아의 미래를 생각해. 이건 병이야. 그 말에 소아가 소리쳤다. 병. 사랑이 병이라고? 엄마, 당신도 젊었을 때 사랑했잖아. 공기가 팽팽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우리는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드물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 순간 희망이 보였다.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휴가 끝, 소아는 대학으로 갔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계속되었다. 주말에 만나 산책하고 영화를 봤다. 소아의 편지가 왔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소아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나에게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드라머는 여전했다. 소아의 룸메이트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했다. 소아야, 그 언니 누구야? 너무 친해. 소아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 씨, 언제까지 숨겨?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안아주었다. 곧 모두에게 말할게. 남편은 가끔 연락했다. 소아는 잘 지내.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행복해요. 우리 덕분에 그는 침묵했다. 미경 씨도 변했다. 소아의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 엄마가 생각해. 우리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제주도 여행, 바다 앞에서 키스했다. 여기서 살자. 소아의 꿈 같은 말. 나는 웃었다. 언젠가.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소아의 학교에서 LGBT 모임이 열렸다. 그녀가 참석하자
소문이 퍼졌다. 소아가 레즈비언이래. 친구들의 험담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소아가 울며 왔다. 지은 씨, 나 후회돼. 당신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후회.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소아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울었다. 잃을 순 없어. 다음 날 나는 학교로 갔다. 소아를 기다렸다. 소아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싸움의 가치가 있어. 그녀가 안겨왔다. 나도 미안. 당신 없인 못 살아. 우리는 화해했다. 더 강하게. 여름이 왔다. 가족 모임. 남편과 미경 씨가 불렀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했다. 저희는 연인이에요. 침묵 후 남편이 말했다. 행복해라. 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다. 소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가을 바람이 불었다. 우리의 사랑은 안정되었다. 소아는 아트 전공으로 바빴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우리 낙원. 드라머는 여전히 있었다. 이웃의 수군거림, 저 여자들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소아가 그림을 그렸다. 나를 모델로. 지은 씨, 영원히 간직할게. 크리스마스가 다시 왔다. 1년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부산의 바다. 결혼하자. 소아의 반지가 빛났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의 약속은 영원했다. 남편과 미경 씨가 축하했다. 너희를 지지할게. 가족이 재건되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 속 우리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처럼 소아가 속삭였다. 나는 키스했다. 모든 게 달라졌어. 더 나아졌어. 우리의 사랑은 휴먼 배류를 가르쳤다. 용기, 용서, 진심.